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누드화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이 그림, 놀랍게도 누워있는 누드 여성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문들이 계속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줄리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관한 루머에 등장하는 술집 접대부의 이름인데,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는 오늘 줄리에 관한 진실과 그것을 만든 자들의 정체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종로구 관철동 종로 12길 서점과 커피숍이 있는 건물 1층 외벽에 총 6점의 벽화가 게시됐는데, 이 벽화는 높이 2.5m, 길이 15m 크기라고 하니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림에는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가 있고, 줄리가 상대한 남자들의 목록이 연대별로 이름과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금발로 머리를 물들인 여성의 얼굴과 함께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란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많은 보수 우파분들 중에서도 그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 정권 교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그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아예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의 시선이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이번 윤 전 총장의 부인을 줄리라고 주장하는 그 문제는 그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와는 다른 관점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본질은 진실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며,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을 생산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점이 오히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이 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줄리라는 이름을 알리려는 자들의 얽힌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순한 세력의 음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는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을 진실로, 거짓은 거짓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 방송을 만들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줄리라는 이름의 등장, 접대부, 호스티스, 김모 아나운서, 모 건설업체 회장, 양모 검사 등 등장하는 이름만 들어도 느끼시겠지만 이 줄리에 관한 스토리는 대단히 자극적이라는 것이 그 첫인상입니다. 이 스토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과거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시절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촛불 시위가 한참이던 그 당시에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얘기를 듣습니다. 비아그라, 보톡스, 성형수술, 남자관계, 경원과의 이상한 관계 등등 얘기를 하다 보면 입이 더러워져서 도저히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자극적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개의 사건은 닮았습니다. 촛불 시위 당시에 김어준을 비롯한 대규모 정치 선동 기술자들이 지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타도어가 이번 줄리를 통해서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과 어쩌면 이리도 닮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스토리에 기상천외하고 자극적이고 게다가 더럽기까지 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스토리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연약한 여인에 대한 그 정도를 넘어선 까발림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비겁함의 정도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 비방 벽화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저질 비방이자 정치폭력이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살인이라고까지 맹비난을 한 것입니다. 소위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 같은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 당시의 마타도어가 바로 운동권의 더러운 폭력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촛불 시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했던 그 더러운 폭력을
지금 김건희라는 윤석열의 부인에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신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번에 이슈가 된 이 벽화를 보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그림 사건도 함께 기억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7년 1월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의 주도하에 국회에 걸렸던 그림 한 점, 이구영이라는 자가 그린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생각나십니까?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누드화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이 그림, 놀랍게도 누워있는 누드 여성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알몸을 드러낸 여성의 나체 위에는 사드가 새겨진 미사일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 사진이 놓여 있었고, 이 부근에는 박 대통령이 평소 애지중지 키우던 진돗개 새끼 2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원작에서는 흑인이었던 시인의 얼굴은 최순실의 얼굴로 둔갑시켰고, 그의 두 팔에는 주사기 꽃다발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또 침실벽에 걸린 벽화에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장면도 묘사되어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줄리의 벽화,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화, 이 두 가지 그림에서 우리가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권은 늘 그렇게 해왔다는 점, 누군가는 마타도어를 생산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자극적인 그림은 천마디 말보다 더 강한 대중선동의 수단임을 터득한 그자들의 목적의식이 이번 줄리 벽화에서도 보인다는 점. 서점 주인이 줄리 벽화를 그렸다고 하는데, 이해찬도 과거 한때 서점 주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서점 주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그린 모든 정치적 그림은 상대를 매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입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럽히고, 이번에는 유력 야권 후보인 윤석열을 흠집내기 위해서 대중 각인 효과를 목적으로 이런 짓을 꾸몄을 개연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20년 전쯤에 소위 줄리라는 예명을 가진 직업 여성이었다는 것인데, 우선 이 사실관계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돈이 아주 많은데 단순히 취미로 술집 호스티스를 하는 경우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성이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이유의 99.9%가 생계형이라고 보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가인 어머니를 둔 딸이 술집에 나간다는 것이 믿어지시냐는 말씀입니다. 돈이 궁하지도 않은데 단지 취미로 또는 날마다 남자를 바꾸고 싶어서 그런 데를 나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뉴스 보도를 찾아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20여 년 전인 2001년 당시에 30억 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여 년 전에 30억과 지금의 30억은 그 크기가 다른 돈입니다. 이런 돈을 어쨌거나 동원할 정도의 자산가인 어머니를 둔 김건희 씨가 접대부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비방을 일삼고 근거 없는 유흥접대부설, 불륜설을 퍼뜨린 관련자 10명을 일괄 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률팀은 유흥접대부설과 불륜설은 단연코 사실이 아니며 돈을 노린 소송꾼의 거짓 제보를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것이라면서 오늘날 이 줄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발표문 형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대택이라는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사업관계로 얽혔다가 나중에 돈 문제로 악연이 되어서 소송을 계속하게 된 사람인데, 14년 전부터 그가 만든 자료 소위 엑스파일에서 김건희 씨의 유흥접대부 불륜설을 만들어 퍼뜨리고 다니다가 그 일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무려 11번의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른 자입니다.
한두 번이라면 모를까 무려 11번의 유죄 판결을 단지 검사 사위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주장에 수긍이 가시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법률팀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국민 발표문에서 서술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경기대학교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평범한 대학생이자 이후 대학원생이 됐으며 교생 실습도 나가고 교사 자격증을 딴 후에는 교직의 길을 고민한 적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미술 전시계 일에 뛰어들면서 국민대 박사과정, 서울대 EMBA 과정들을 함께 다닌 분들이 김건희 씨의 증인이라고도 말합니다. 2001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여러 대학에서 약 7년간 시간 강사를 했으며 이 시기부터 스태프들과 미술 전시 기획에 본격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법률팀은 이것을 입증할 자료와 사진 증거들을 조만간 보이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거짓도 때로는 진실처럼 보일 수가 있고 진실도 때로는 거짓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진실의 목적은 진실 그 자체지만 거짓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거짓의 목적 그 하나는 다수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거짓의 대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링컨의 말처럼 결국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진실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기문 정부, 좌파 정부, 운동권 정부의 선거 기획자, 정권 탈취를 위한 전국민 홀리기의 끝판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을 깨달은 국민들이 결코 작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대권 선거도 김정은을 이용한 신북풍이든 줄리아 같은 마타도 뿌리기든 뭔가 모를 또 다른 정치 기술자들의 한판 뒤집기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이 느낌이 저 혼자만의 느끼는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단단히 정신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한 번 속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한 번은 속았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작전에 한 번은 속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속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속아도 속은 줄 모르고 빼앗겨도 빼앗긴 줄 모르는 이른바 좌파 대끼문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 속지 않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